이번 사건은 7년 전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그 궁금증에서 출발하게 된 사건이에요. 단순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무조건 사형이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시청자분들이 이 사건의 전체 내용을 다 보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 판결이 맞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3일 50대 여성 김 씨가 병원을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섭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것도 있었고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몇 가지 검사와 함께 입원 수속을 마칩니다. 그러고 나니 집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경황 없이 나와서 잘 계시는지 연락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 2월 14일이 됐고요. 결국 그녀는 저녁 8시 30분에 경찰에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하게 돼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 씨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도착한 뒤에 문을 열어서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이건 그냥 청소를 안 해서 엉망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망치로 깨부수고 뒤집고 이 정도 상태였던 거죠. 연락이 안 되는 70대 어머니가 계시는 집의 거실이 이런 상태다. 그럼 일단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경찰이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하다가 다용도실 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이 다용도실에서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플라스틱 동치미통이 있었어요. 이 플라스틱 통 안에서 신고자 김 씨의 78세 된 어머니 최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어뜨리고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 그 상태로 통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요.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피멍, 양손은 무언가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이후에 밝혀진 최 씨의 사인은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간 파열이었습니다. 보통 뭔가에 의해서 가슴의 아랫부분을 강하게 타격을 당하게 되면 하부에 늑골 골절과 함께 간 파열이 있을 수 있고요.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장과 시신의 상태를 보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고 사망한 뒤에 이 플라스틱 동치미통에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딸 김 씨는 자신이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집에 계신 걸 분명히 봤다고 말했어요. 살아있는 엄마를 봤던 거죠. 그런데 병원을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최 씨가 살던 마을의 CCTV를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딸이 병원으로 갔던 2월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최 씨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여기서도 누군가가 그녀를 쫓아온다거나 불안해 보인다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조금 더 살펴보다가 경찰이 현장을 발견했던 2월 14일 새벽 시간에 찍힌 화면에 집중하게 돼요. 최 씨의 집에서 한 차량이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최 씨의 사망 추정 시점에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분명히 이 사건과 연관 있는 누군가겠죠. 경찰이 이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최 씨의 집에서 80km 떨어진 대구의 한 모텔로 이 차량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최 씨를 죽인 용의자로 60대 남성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혐의가 존속 폭행치사였어요. 존속 폭행치사? 단어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최 씨를 죽인 사람이 아들이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어요. 사위가 장모를 죽이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딸이 병원에 갔던 그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은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2월 13일에 최 씨의 딸 김 씨가 병원에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었고요. 남편 장 씨하고 심하게 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날 경찰까지 왔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아무래도 폭행을 당했으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김 씨가 병원을 간다고 집을 비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에 엄마와 남편 두 사람만 남게 됐던 거죠. 그 사이에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이 부부싸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거고 폭행을 당할 정도였으면 병원에 갈 때 친정엄마랑 같이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때 친정엄마 최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돈을 받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여기서 나가면
내 돈 영영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최 씨가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건 김 씨가 전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보면 장모와 사위 간에 뭔가 돈 문제가 얽혀 있었고 이게 어떤 이날의 싸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죠. 일단 이 사건이 피해자가 생각하는 범행 동기와 경찰과 가족이 생각하는 범행 동기에서 약간 어긋나거든요. 우선은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고 또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김 씨와 장 씨는 사실 재혼한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남편 장 씨의 고향인 경남 의령에 자리를 잡기로 합니다. 여기는 사망한 최 씨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어쨌든 결혼 후에 이 세 사람이 의령으로 오게 됐는데 초반엔 정말 좋았어요. 사위가 딸에게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헌신적이었고 주변에 우리 딸 부부 금슬 좋고 정말 잘 살아 이렇게 늘 자랑할 만큼 두 사람 그리고 최 씨까지 세 사람이 잘 지내왔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꼭 돈이 껴있죠. 당시에 장 씨가 건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목돈이 필요할 때도 많았고 그 자금을 감당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 장모와 아내에게 큰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빌려간 돈이 장모에게는 5천만 원 이상이었고요. 아내에게도 3천만 원 이상. 그 외에 이런저런 돈까지 합치면 거의 1억 2천이나 되는 큰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냐? 그게 아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게 돼요. 의령에 와서 논에 건물을 짓겠다면서 5천만 원 손해. 직접 전원주택지를 만들겠다면서 벌여놓은 일로도 1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당시 장 씨의 빚만 5억 이상이었어요. 결국에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는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두 사람의 돈을 끌어다 씁니다. 마치 자기 돈처럼 쓰고 있었는데 사실 이 돈이 장모가 그냥 벌었던 돈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남일녀를 혼자 힘으로 키웠거든요. 2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해서 막 밭일까지 하면서 생계를 꾸렸고요. 적은 돈이라도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왔다고 합니다. 막걸리도 막 제조 공장에서 자전거 타고 와서 직접 받아다가 포장마차에서 팔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번 돈이었던 거죠. 그 결과로 자기 소유의 땅과 상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여유가 생겼으니 좀 편하게 살 법도 한데 사망하기 전까지도 그녀는 집에 난방비도 아까워서 연탄불,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사위에게 줬는데 돌아온 건 갈등과 딸에 대한 폭행이었던 거죠. 25일 동안 감금을 당하면서 맞은 적도 있었대요, 이 딸이. 사건 전날에도 딸이 남편과 싸운 뒤에 이 집에서 떠나면 돈도 안 줄 놈. 무슨 남자가 돈을 갚겠다고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 나 같아도 너랑 못 살겠다. 이러니 내 딸이 정없어서 안 살려고 하지.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부부싸움 이후에 딸이 병원에 간 뒤에 새벽 시간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위의 말에 의하면 그날 장모가 자신의 차에 연탄을 던졌다고 했어요. 둘만 있던 집에서 그 밤에 아랫집까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니 사실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다면 피의자 장 씨는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장 씨는 그날 장모와 다툰 건 맞지만 얼굴만 때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시신을 살펴보면 코피부터 시작해서 턱, 옆구리, 온몸에 맞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흔적이 있음에도 장 씨는 자신이 그날 소주 5병에 농약까지 타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얼굴만 때렸다.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그날 집을 빠져나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장모를 죽이고 내가 도망치려고 나온 게 아니다. 나는 장모가 죽은 줄도 몰랐고 자고 일어나서 돈 벌려고 대구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왔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농약, 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과 동시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왔다, 죽은 줄 몰랐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을 먹었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사실 경찰이 사건 당일에 마을 CCTV에서 최 씨의 집을 빠져나가던 차량을 범인이라고 특정하고 움직였던 이유는 이게 장 씨의 차이기도 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던 거예요. 쓴 사람은 사위 장 씨였어요. 가족에게 미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 글이었어요. 이 유서가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장 씨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 씨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장모가 사망한 그날 술에 농약을 타먹고 유서를 쓰고 사라졌다는 건데, 사실 유서를 썼으면서 자고 일어나서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때 장 씨가 썼던 농약은 아주 약한 농약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냥 입에 넣었다 빼는 수준이었어요. 정말 죽을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이 상황이 이 정도로 힘들고 괴롭다는 티만 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유서를 쓴 건 맞지만 장모를 죽인 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해요. 새벽에 집 밖에 나갔던 건 도주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일을 구하러 나갔다는 주장인 거죠. 하지만 장 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동시에 사건 당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부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장 씨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결국에는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걸로 봤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날 아내하고 돈에 대한 문제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아내 김 씨는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사위에게 이 집에서 떠나면 돈도 안 줄 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딸의 말은 돈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근데 장 씨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건 하루 전에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고 그때 아내의 폰을 빼앗으면서 크게 싸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간 거고 같은 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장모에게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살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딸을 두둔하면서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차에 연탄재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변을 비관해 유서를 쓰고 농약을 타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모가 자신에게 계속 뭐라고 했고 조용히 하라면서 싸우다가 폭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람을 죽일 정도의 강한 폭행이 아니었고 살해 의도나 계획성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서 시신이 발견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넣은 게 아니라 장모가 변을 보기 위해서 통에 앉은 거라고 이상한 주장을 해요. 사실 장 씨가 장모를 여기에 직접 넣었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됐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라면 변수가 없다면 장 씨는 2024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2016년이죠. 징역 8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과정을 설명드려 볼게요. 당시의 상황은 장 씨가 살아있는 최 씨를 때리고 죽으라고 방치했을 가능성, 그리고 계획적으로 죽인 후에 은폐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에 넣었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인이냐 아니면 상해치사냐 이게 갈리는 상황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심하게 맞은 사람이 뜬금없이 뭐 화장실도 아니고 동치미통에 변을 보겠다고 스스로 거기에 올라가서 앉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거기에 앉는다는 것도 사실 높이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억지 주장이죠. 그리고 장모 최 씨의 나이가 당시에 78세였어요.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령의 여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옆구리까지 폭행을 했다는 거. 이게 최종 사인이 간파열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때렸다는 건 그 결과가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혐의를 받았던 존속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 살인죄로 재판에 서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 검거될 때는 존속 폭행치사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1심 재판부도 검사의 기소 내용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때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사실 이것도 살인이 인정된 건데 15년이에요. 1심인데. 자, 그런데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장 씨가 항소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변 반응은 이 괘씸한 놈 항소해봐라 어디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반전돼요. 2심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처음에 존속살인죄에서 존속상해치사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기, 경위, 급소를 공격했는지, 흉기는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장 씨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본 거예요. 결국 2심에서 존속 상해치사로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재판부가 아내의 경찰 진술을 좀 주요하게 봤다고 해요. 경찰 조사 때 아내가 평소에 금전 문제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사위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었고 둘의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게 2심 재판부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싸웠던 당일에는 돈을 가지고 크게 싸웠을 수 있지만 평소에 계속 뭐 돈을 갚네만 해 이런 걸로 자주 다투면서 어떤 뭐랄까요, 장 씨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이런 사리를 품을 만한 과정은 크게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 큰 변수가 없다면 장 씨는 2024년에 출소 예정입니다. 이 장 씨가 주장했었던 아내의 외도 의심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내가 직접 말을 했었는데 그냥 운동을 같이 하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다. 서로 부부 사이에 해가 가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게 오해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제가 뭐 피해자의 딸 김 씨가 진짜 남자가 있었냐 없었냐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둘 사이가 돈 때문이든 뭐든 이미 어느 정도 골마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장 씨의 여성 편력도 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결혼하고 초반에는 서로 너무 좋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살면서 슬슬 갈등이 될 만한 부분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알 순 없지만 고이든 아니든 사실 자기 딸을 사랑해주는 그 모습에 어렵게 결혼을 승낙했고 또 사위의 사업을 위해서 힘들게 모은 돈을 건넸던 장모를 잔인하게 죽게 만들고 또 그 마지막 모습이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되게 만들었다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몇몇 전문가들의 말처럼 살인이라는 것 자체를 계획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발적으로 그날 감정이 격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 폭행을 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겁니다. 사전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한참 폭행을 하던 그 과정에서 장 씨의 머릿속에 과연 그냥 화가 나니 몇 대 때리고 말자 이 마음이 전부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의였던 아니었던 계획적이었든 우발적이었든 그 결과가 최 씨의 사망임에는 변함이 없죠. 사건을 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 개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